종목별로 봤을 때는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와 또 에너지 주식들이 올랐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네. 보다 더 확실하게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미국발 아래 공포, 우리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또 경제하면 또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딱 적절하게 섭외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번 주에요, 월가에서 그 거물급 인사들 그리고 IB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자기들의 뷰를 계속 쏟아냈거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경기 침체는 뭐 거의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열의 아홉인 것 같고, 어떤 하우스는 좀 그래도 마일드 리세션이다, 좀 완만한 경기 침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좀 거칠게, 지금 봐라 지금 10년물하고 3개월도 역전이 폭이 굉장히 깊어지는데 조금 심각한 경기 침체일 수도 있다, 이런 논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좀 경기 침체가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말씀하셨듯이 뭐 거친 경기 침체부터 소프트 랜딩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아마 각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CEO 분들이 조금 그 각자의 온도 차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라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로 이렇게 통일하면 좋은데, 뭐 성장률조차도 뭐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11월 OECD 경제 전망에서는 플러스 0.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1% 사이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그런데 좀 마이너스 0.5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가 이제 내년에 진짜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뭐 굉장히 큰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어떤 사람들은 한 마이너스 1.5를 봤는데 마이너스 0.5가 됐으니까 소프트 랜딩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용어에 대해서 좀 모호성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함이 있고요. 그런 관점을 통틀어서 뭐 정리하자면, 미국 경제의 침체는 어느 정도의 경기 후퇴는 불가피하다. 네. 그리고 경기 후퇴라고 하면 지금의 시장 컨센서스, 예를 들어서 플러스 0.5나 0.0, 그냥 플랫한 이런 성장보다는 조금 아래에 찍힐 가능성이 있다.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톤인데,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기준이 다르니까요. 네, 그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봤을 때 그래서 예상치보다 어땠다, 네. 예상보다 좋았다, 나쁘다를 해석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즘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사실은 그 예상치라는 부분들이 원래 컨센서스의 이제 정의는 사실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이다 보니까 이게 이 평균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벌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좀 벌어져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논쟁이 좀 심한 거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게 벌어진 이유가 결국 올해 내내 경제 전망이 틀렸거든요. 틀린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틀린 경제 지표가 물가입니다. 물가니까요. 네, 물가가 그쵸. 뭐 형편없이 틀렸거든요. 맞아요. 가령 올해 미국 연말의 물가가 지금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뭐 다음 주에 11월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만, 연초만 해도 한 5% 밑으로 봤어요. 5% 이상 보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지난달이 7.7이니까 맞습니다. 5% 도달은 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가 전망이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의 경로가 이제 틀려졌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계속 이제 빗나간 거죠. 그래서 낙관적 오류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련히 뭐 당연히 틀리겠거니. 지금 뭐 발표되는 경제 전망도 이거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낙관적 오류가 계속되다가 네.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비관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사람들이 너무 나쁘게 봐가지고 보는. 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나쁘니까 더 나쁘게 보다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덜 나쁘네 이러면서 이제 좀 비관적 오류가 생기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때가 거의 바닥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낙관적 오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그건 좀 다행이네요. 네, 저는 한 6개월 정도 내년 한 중반 정도면 이제 비관적.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나쁘게 보는 바람에 예. 실수하는 네, 그러면서 시장이 봤던 것보다 조금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안도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조금 투자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매크로 때문에 한 6개월만 좀 참으시면 아하,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하는 얘기가 이번 주에도 미국의 주요 은행장들이 모여서 컨퍼런스 하면서 경기 침체 온다 말씀하셨듯이 누구는 이만큼 좋다, 누구는 아니야 더 안 네. 좋아. 안 좋다고 얘기하지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거의 없기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네. 탑다운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텀업으로 보자라는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균치가 워낙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오늘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네. 건수가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늘어나요. 네. 고용시장 좋아진다는데 누구는 계속 실업수당을 신청하니까 이거 노동시장이 천천히 식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물가지표는 피크아웃을 찍는 지표들도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에 발맞춰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해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뭐 감히 뭐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네. 거의 경기가 이제 조금 식어가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서로 이제 좀 미스매칭되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되고 있고 어떤 지표는 좋고 어떤 지표는 나쁘고 전형적인 경기가 돌아서거나 혹은 경기가 꺾이거나 이런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가령 뭐 고용 시장도 지금 가게에 물어본 것과 기업에 물어본 지표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게 굉장히 그 괴리가 크거든요. 지금 신규 실업수당도 청구 건수도 이거는 이제 팩트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신청한 사람. 그래서 지금 4천 건이 이제 또 증가했는데 네. 특히 2주 이상 지금 그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이 숫자가 167만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숨길 수 없는 팩트고요. 경기는 지금 식어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노동시장이 워낙 괴팍하게 좋기 때문에 네, 괴팍할 정도로 좋기 때문에 이게 빨리 식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지금 연말에 예. 접객, 레저, 그다음에 유통 이러한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임시직 고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쪽이 지금 실업률을 조금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끝났습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성수기가. 아마 해가 바뀌어서 1월 달부터 나오는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좀 오히려 경기 지표가 고용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하는 이 진짜 경기가 침체되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걱정을 하는 그래서 물가 쪽에서는 좀 부담이 완화되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굉장히 부담이 줄어드는 그러한 지표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전망으로만 놓고 본다면 벌써 이제 다음 주가 FOMC지 않습니까? 시장에선 그러다 보니까 50bp, 그러니까 빅스텝이죠. 빅스텝이라고 하면 크게 오르는 건 맞지만 자이언트 스텝 75bp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50bp거든요. 일단은 그게 중론이니까 거의 컨센서스상 50bp 올릴 게 맞는 것 같고 문제는 아까 이제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에 갔을 때 고용이 그렇게 조금 임시직이 좀 탈락하면서 급박하게 안 좋아지고 물가도 그래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최근의 논쟁은 다음 주에 금리 인상보다도 내년에 터미널 레이트, 즉 최종 금리가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약 5%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우려도 있고 아니야 지금 고용지표 봐 오히려 4% 중반이면 끝날 거야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터미널 레이트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마도 내년 3월이냐 뭐 아니면 뭐 조금 더 길게 5월이냐 논쟁도 있고 또 최종 금리도 5.0이냐
5.25냐, 5.5냐 뭐 지금 논쟁이 있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5.25로 이제 슬금 올라갔습니다. 살짝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5.0이든 5.25든 그렇게 크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네. 물론 이제 5.25 실제로 내년 2월 2일 날 FOMC에서 50bp를 또 올리면 빅스텝을 올리면 최소 5.25가 되니까 3월 달에 25bp 올릴 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날은 좀 영향을 받겠죠. 네. FOMC 있는 날. 예. 하지만 그거는 이제 큰 충격파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측면이고요. 추세를 바꾸진 않을 지금 것이다. 지적해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터미널 레이트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그러니까 동결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2023년 통째로 지금 5.25든 5.0이든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장은 어느 정도 이 통화 정책의 경로에 대해서는 저는 70~80%는 주가에 반영이 반영이 됐다. 됐다,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6개월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3월에 만약에 동결을 하면 9월까지는 내년 9월까지는 연준이 지켜볼 겁니다. 진짜 이 성적표죠. 연준이 그동안 금리를 올렸던 결과물, 네. 성적표가 이제 실제로 물가가 떨어지는지 여부를 계속 관찰하면서 만약에 심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경기가 심하게 침체한다 이러면 빠르면 내년 4분기 9월 이후에 피벗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예정대로 지금 시장이 보는 대로 물가가 서서히 떨어진다. 떨어지긴 하는데 서서히 떨어진다. 내년 연말 PCE 물가가 한 4% 정도 이렇게 안정은 되지만 그래도 2%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내년 12월에 근원 PCE가 찍힌다. 이렇게 되면 내년 통째로 5.0이나 5.25를 이제 쭉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시장은 이제 금리 동결 시점 내년 3월 그리고 언젠가 금리 인하 시점, 동결과 인하 시점 그 사이에서 시장은 상승 반전하는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군요. 이제 네. 비관적인 시각의 확증 평량이 아마 한 2분기 정도. 네. 그러니까 금리의 최종 금리는 5에서 5.25든 뭐 상관없고 한 3월 1분기 말에 조금 멈추고 네. 이게 좀 6개월이나 길면 9개월 가는 사이에 네. 경기는 아주 비관적인 거는 이제 네. 지나갈 것이다. 네, 나쁘긴 나쁜데 더 나빠지진 않는 아, 네. 네, 그런 그래도 상황. 서서히 뭔가 희망적이네요. 조금은 네. 이게 조금씩 앞으로는 나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투자할 기회가 있고 그렇죠. 내년 후반에 가면은 수익을 주는 기회 또한 네. 많아지지 않을까. 네, 많아질 네. 것 같네요. 네. 저희 올해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주가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는 그 티핑 포인트, 예. 그 변곡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조금 종목을 잘못 투자해도 기다리면 이제 올라가죠. 수익을 낼 수 맞아요.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듣던 중 너무 반가워지고 우리가 이 금리, 물가 이거 전망하고 거기에 전략 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의 한 80%는 반영이 된 것 됐다. 같다라는 말씀 그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국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면서 악재가 갑자기 호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중국이라는 변수는 언제 어떻게 또 그러니까요.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박사님께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또 수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시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저는 중국의 방역 정책은 이미 턴했다. 바뀌었다. 분명히 바뀌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을 추가적으로 해야 이게 조금 중증 환자나 혹은 사망자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취약한 병상 확보가 안 의료 되고. 시설이 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 겨울을 나면서 춘절까지 내년 1월 말까지 얼만큼 신속하게 어쨌든 추가 접종을 이뤄내느냐 그리고 의미 있는 접종이 있느냐 좀 물백신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미크론이 치명률은 낮다라는 거죠.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어느 정도는 교차 방역 혹은 핀셋 방역 혹은 과학적 방역,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가면서 도시 전체를 통째로 봉쇄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중국 경제의 성장률 그리고 소비 이런 것들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계적인 회복이 아마 지금부터 춘절까지 있을 거고요. 춘절부터 3월 이제 전인데 양해 때까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방역 완화가 있을 거고 3월 이후, 그러니까 4월 이후부터는 아마 보다 더 진보된 방역 완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가 내년 상반기에 다른 나라 지표보다는 굉장히 반짝 경기의 특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반가운 일이죠. 네. 예. 소비, 그렇게 보면 네.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연준의 경로로 보면은 내년 6월 정도면 이렇게 비관의 네. 확진 평량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이게 100이라고 치면 100까지 안 가고 한 50 정도에서 이게 마무리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또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기보다 약간 선행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가 요즘은 떨어질 때도 미국보다 6개월, 선행합니다. 7개월 선행해서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네. 성격을 보여주는 네, 급한 그래서 성격. 네, 네.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내년도 전 세계 경기, 미국 경제,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나라 주가가 선행해서 조금 더 일찍 바닥을 찍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에 투자한다는 아이디어 계속 가져가도 지금 뭐 벌써 움직이고 있고 괜찮을 것 같네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예. 실적이 나오면 빠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경기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결국 중국이 물론 접종률이 올라오고 이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되는 기간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완벽하게 락다운 했었던 것보단 풀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하방 리스크도 조금은 이렇게 줄여주고 네. 미국도 뭐 결국은 내년 중반 이후에는 괜찮다고 하면 투자할 듣던 만- 중에 반가운 투자할 만한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내년 뭐 중반 언저리, 뭐 음.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결국 버티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지키는 예, 전략. 역실적 장세를 현명하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지혜롭게 넘어가면 가장 어려운 시기겠죠.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예, 지금 내년 상반기 그 고비를 잘 넘기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래도 투자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버틴다면 언젠간 수익을 주는 장이 내년에는 올 것이다. 온다. 네. 라는 말씀은 정말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그런 고견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들의 고민이 많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자,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